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 접근성 좋은 꼰대, 권꼰대, 권견입니다. 네. 자, 우리 꼰대님. 네. 권꼰대님, 우리 어젯밤에 뭐 좋은 내용이 하나 발표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최종 후보지 28곳 중에서 이제 최종 선정이 된 것이죠. 16곳. 공공재개발. 공공 재개발부터 얘기해야지 시청자분들 알아듣지. 16곳이라고 얘기하면 시청자들 알아듣냐고요. 죄송합니다. 자, 어젯밤에 공공 재개발 갑자기 들이대고 그러십니까? 16곳이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저 어젯밤에 발표한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네, 깜짝 일단은 놀랐습니다. 요 선거철이다 보니까 눈을 너무 눈에 네, 네. 너무 힘을 줘서. 선거철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또 민감한 내용들 보통 선거 지나서 발표하는데 맞습니다. 어제 갑자기 16곳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3월 말에 예정돼 있었다 보니까 예정대로 발표된 건데 마침 이게 또 선거 바로 앞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공교롭습니다. 공교롭네요. 네. 네네네. 자, 이 16곳 발표했는데 오늘 저희가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보도자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구역별로 이제 신청된 구역별로 제가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지. 우리 시청자분들 흥미진진한 시간을 마련할 거니까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자 본격적으로 네, 보도자료 보면서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네, 보도자료입니다. 네, 담당자들이 많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네, 궁금하시면 329 전화 걸어서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 13페이지. 네, 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6곳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16곳이죠. 네네. 네. 16곳 발표. 네. 근데 이게 최종 후보지가 그러니까 16곳을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28곳이 후보지였죠. 후보지였었죠.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관심도가 높았던 지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6곳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이 되게 60%예요, 그죠? 네.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원래는 한 12곳 정도 네. 선정하기로 계획이 돼 네.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종 앞에 18곳과 12곳에서 20곳을 선정하기로 됐는데 4곳이 더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 24곳이 선정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 늘리고 있어요. 네네. 이번 정부들 특징 보면 참 재밌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네, 그래서 네네. 공급도 아예 안 하고 네. 수요도 아예 필요 막아버리고 없다고 그랬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수요도 아예 막아버리고 네네네. 그 극단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장관이 바뀌면서 갑자기 공급이 부족하다. 또 극단적으로 또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극단적인 공급이긴 한데 네. 실효성이 문제가 많이 이제 네. 시장에서 논란이 됐죠. 어쨌든 뭐 방향 전환은 확실한 방향 전환인 거죠. 그거는 좀 늦은 감이 네. 많이 늦었죠 사실. 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바꾼 거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 잘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한 4차까지 지정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아닙니다. 원래까지는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이게 사실은 1차를 나눠서 1-1, 네. 1-2거든요. 예, 예. 뭐 1차가 발표된 건데 아, 그렇군요. 네, 예. 2차 정도가 발표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아, 추가적으로 2차? 네네. 그게 또 3차, 4차가 되겠네요. 그 내년, 내후년 네. 이제 연결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추가로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떨어진 곳들도 관심 있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진 곳이 사실은 왜 네. 떨어진지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보시면은 왜 아. 떨어졌고 왜 그 지역이 더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주 여기에다가 보도자료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권군두님 계획이 있으셨군요. 아, 그럼요.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자, 한번 네. 밑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가 최근에 선정된 이유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높았던 몇몇 군데가 떨어진 이유가 네. 후보지 중에서 네. 면적이 역세권이면서 5만 제곱미터 이상만 대규모를 선정했다는 이유예요. 이유가 공급이 급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올라오시면 자, 제 관심 있는 게 보면은 네네. 재밌는 부분이 네네. 새롭게 70곳 중 네네.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기? 네. 요거? 자, 요거 네. 이후로 새롭게 재개발을 시작하려는 자, 새롭게 이 새롭게란 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시대 저기가 완전히 새롭게로 돌아섰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 재개발이 진행됐던 네. 곳도 지정이 되지만 네, 기존이 여기서 네.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현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들 중에서 필요한 지역, 네. 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죠.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왜 새롭게만 했을까? 기존의 재개발 구역들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을 네. 좀 재추전
해놓은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공급이 부족한데. 네네네. 어쨌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것도 좋지만 네. 기존 재개발도 좀 빨리 그렇죠. 이 정도 혜택만 주면 그렇죠. 속도감을 내려면은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된 데가 아무래도 네. 빨리 공급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꼭 공공으로 하는 데만 혜택 주지 말고 네. 그냥 100% 민간에서 하는 데들도 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사실은 새롭게 제가 공공 먼저 재개발이든 그 말 공공 알았는데. 주도형이든 네. 전 알겠습니다. 영상에서 전 영상에서. 다른 예, 영상에서 예. 미리 얘기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안 봐서. 공공 재개발이든 공공 주도형이든 네.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네. 주는 게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사업성을 제고하는 그런 것들을 줬어야 된다. 그게 전문가의 시선에서 맞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럼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음 정부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네. 예. 어쨌든 뭐 당연한 거니까 한번 보시죠. 상식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보시면은 이제 2차 후보지 후보지네. 선정 예, 결과들이 쫙 결과입니다. 나왔네요. 네. 여기서 보고 갈 데가 있나요? 상계부터 굉장히 주옥 같은 지역이 많아서 네네. 총 16군데 네. 세대수로는 약 2만 세대 정도. 네. 여기 세대수로는 네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거 너무 뒤에 워낙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럴까요? 예, 뒤에서 이제 살펴보고 네. 좀 내려가 보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밑으로 살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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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얘기할 게 있나요? 네, 여기서는 네네. 공공 재개발은 LH, 네. SH 등 네. 자, 공공이 네. 자, 여기 공공이 중요한 거죠, 공공이. 네네.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네.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은 공공이 좀 그래도 관여를 하는 거죠. 네. 일부분. 그러니까 공공 재개발이 어떤 방식으로 네. 진행되는지가 다음에 나왔는데요. 네. 보시면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준대요. 예를 그렇죠. 들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준주거로. 지역으로. 이렇게. 예.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용적률 상향이 따라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정 상한의 120%라는 것이죠. 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가 250%죠. 아니 300%죠. 네네. 300%인데 이 300%보다도 높게 360%까지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높게 평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해 준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예, 이거 비싸게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사업성이 좋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근데 자기네 하는 거는 비싸게 팔고 네. 민간이 하는 거는 싸게 팔고.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거는 비싸게 못 팔게 예. 하고 예. 자기네들은 용적률 많이 해서 비싸게 팔고. 근데 이게 네네. 용적률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쾌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아파트 쾌적성이 가격도- 떨어지는 거는 네. 비싸게 팔고. 이제 용적률 상향 향하지 않은 민간 재개발은 싸게 팔고. 이게 네. 참 그러면은 네, 투자자 말이- 입장에서 예. 공공 재개발을 분양받는 것보다 만약에 당첨이 그렇죠. 될 수 있다면 예, 예. 민간 재개발을 더 싸죠. 당첨받는 게 예. 녹지도 넓고 예. 아파트 동간거리도 넓고 네.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데 싸게 산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또 이제 사업비 융자도 사업비 융자도 이거 해주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인데 네. 재개발을 하다 보면은 건설사와 조합이 유착을 해서 비리들이 네. 많이 발생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네. 비용도 네.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업성을 네.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사업비를 건설사 뒷돈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준다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이주비가 네네. 최근에 예전에는 우리 이주비 되게 잘 나왔어요. 많이 그러니까 나왔죠. 기본 이주비 플러스 건설사에 또 해주는 이주비. 네네네네. 그래서 뭐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주비 잘 안 해줘요. 작게 주죠. 예, 굉장히 이주비를 굉장히 네네. 대출을 한도를 낮추고 네네. 특히 다주택자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도 LTV DTI를 적용하나요? 잘 안 해줍니다. 거의 안 해주는데 이 사업비 융자 여기서 이주비 같은 경우도 아마 해준다는 얘기 같아요. 해주는데 제가 봤을 근데 때는 공공에서 해주는 건 공공의 기준이니까 공공에서는 해주고 민간은 안 해주. 안 해주고 참 이게 그죠? 정치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다 보세요.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네. 간소한다. 이거는 네. 이제 사업 기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서 네. 빨리 네. 진행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네네. 자, 한번 붙여주세요. 조합원 네.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절반 예, 50%죠. 공공임대 또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 네네. 예, 이걸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냥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 준다는 준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1000세대면 예를 들어서 네네.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네. 한번 써보세요. 네. 자, 1000세대면은 1000세대면 조합원이 500명이에요. 조합원이 500명. 그러면 남는 게 500세대죠. 네네. 그러면 500세대 중에서 250세대, 250세대는 일반 분양하고 네. 그 비싸게 네. 분양가 상한제 없이 이게 네. 조합원한테 주는 거죠. 그다음에 아니, 여기서 250 250세대를
일반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고 250세대를 네. 저기 한다는 거죠. 250세대를 공공- 임대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 한다는 거죠. 네네. 자, 요게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네. 네네. 뭐 250세대 중에서 네네. 뭐 일부는 저 민간 임대하고 아니 그치. 그 공공 임대하고 그렇죠, 그렇죠. 공공 임대는 나중에 분양 전환되는 거잖아요. 분양 전환 될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는 공공임대니까 아직까지 분양 전환, 그러니까 분양 전환은 네. 공공임대 향후 분양 전환 임대라고 보통 명기를 따로? 하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영구임대라고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공공 지원 민간 임대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렇죠. 뭐 크게 없습니다. 이제 별 내용은. 네. 다음. 자, 이제 국토부 서울시가 이제 네네. 후보지를 했는데 네. 자, 여기서 중요한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9곳은 9곳은 도시재생 추진 등 결격 사유로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음.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데 네. 대표적으로 서계동이죠. 도시재생이 뭐죠? 도시재생은 박원순 전 시장이 네. 진행했던 것이고요. 전면 철거 방식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또는 재정 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해된다 해서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뭐 도로를 넓혀준다거나 마을 회관을 지어준다거나 또는 뭐 가로등을 설치한다거나 어두운 거를 이런 종류를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전면 철거 네네. 허물과 아파트를 짓는데 그렇죠. 노후된 지역을 네네. 아파트 안 짓고 네. 그냥 주차장 만들어주고 네네. 공원 만들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살기 좋게 만들어줬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효과가 있었나요? 없죠. 효과 전혀 없었죠. 그 이게 몇백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몇천억 그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그렇게 돈 몇백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지역 다시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허물고 다시 이중으로 드는 거죠. 허물고 다시 짓고 네네. 그다음에 주차장이나 이런 민간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네네. 헐값에 넘겨요 조합원한테. 그렇죠. 왜냐면 비싸게 팔면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2중, 3중으로 아, 이거는 낭비가 됐다고 볼 수 이건 있습니다. 낭비가 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예. 이 도시재생 구역을 지정된 지역들도 주민들도 이걸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결격 사유로 이 지역을 탈퇴시켰는데 그렇죠. 탈락을 했죠. 네네. 근데 이번 그 모 후보자가 네네. 도시재생 사업도 개발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앞으로 이제 재개발로. 모 후보자로 얘기할 필요 없이 예. 박영선 후보. 예, 예. 네, 박영선 했단 후보가- 말이에요. 네, 저 누군지 그렇죠. 몰라서 제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렇군요. 예, 예. 오세훈 후보 아니고 예, 박영선 예. 후보가 예. 도시재생 구역 모씨 아니었네? 아닙니다. 아, 박 씨였습니다. 네, 박 씨였습니다. 박씨, 예. 아니, 왜 박씨라고?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이 진행했던 도시재생을 갈아엎고 싹 다 갈아엎고 도시재생 구역을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지도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안 된다고 보지 마시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곧 재개발로 아마 또 지정되지 않을까.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봐도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개발도 진행할 수 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네.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몇 곳을 좀 봐야 되는 게 선정위원회. 네네 선정위원회 있죠. 네, 선정위원회가 예. 요번에 어떻게 선정했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요번에 선정되지 않은 곳이 12곳이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8곳은 예. 용적률이라든지 또 높이 제한 완화 등으로 해서 사업 개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요걸로는 안 된다. 실현 가능성이 부족해서 탈락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그렇게 해당되는 곳이 어디냐면 도림동, 신길동, 신길밤동산, 네, 뭐 쭉쭉쭉쭉. 예. 뭐 대형 예. 예. 5구역도 여기 들어가 예, 예. 있네요. 아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구역들이 됐고 나머지 4곳은 주민들이 반대한 거야. 네. 공공재개발을 반대한 거야. 아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재개발 안 가겠고 네. 민간재개발 가겠다. 음.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입지가 매우 좋은 곳들입니다. 네.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죠. 이제 고덕동, 강동구죠. 네. 여기는 재건축 구역들이 많은데 저 괜찮죠? 뒤에 괜찮아요. 저 뒤편에 네. 보면은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네. 대규모로 조성되는 바로 네. 앞에 있는 땅이에요. 네. 여기를 공공재개발하느니 민간 브랜드를 달고 네. 민간 아파트로 저 질이 좋은 그런 민간 아파트를 짓겠다. 요거고요. 자, 한남 1구역 좀 동그랗게 쳐주시고요. 한남 야, 1구역. 저기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대형 5구역은 별을 2개 쳐주세요. 둘. 왜냐면 떨어졌지만 너무 여기는 좋다. 별 2개 받아도 괜찮은 너무 좋은 지역.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현 1구역. 최대가 몇 개입니까? 별 4개 쳐주세요. 별 4개. 최대가 이거 아현 1구역, 아현 1구역. 아영은 4개. 네, 별 4개 쳐도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대형보다 훨씬 위치가 좋죠. 이게 네. 아현 뉴타운에서 어떻게 보면 위치가 가장 좋아요. 저는 대응은 네. 3개 정도로. 3개? 네네. 전 2개인데 왜 3개 마음대로 하십니까?
어쨌든 제가 펜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남 1구역은 한남 1구역 별 10개 정도 또 최대 5개 합시다. 최대 5개? 네, 큰 걸로 5개. 아, 큰 큰 걸로. 걸로. 큰 걸로 5개. 4개 하고 이거? 큰 걸로 5개. 네, 이렇게. 이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네네. 아, 이거는 뭐 왜 안 됐지만 왜 우리 재건축 있잖아요. 안 된 게 아니라. 재건축이 어쨌든 선정은 안 됐으니까. 네네네. 재건축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노또가 아니에요. 재건축이 진행이 늦어서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아, 네네. 재건축이 늦게 돼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많죠. 압구정. 반포. 압구정. 네, 반포 뭐 그렇다 쳐도 반포. 압구정은 네네. 뭐 지금 재건축 되는 데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63억이 거래되고 네네. 뭐 재건축이 잘못하면 100억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네, 네. 근데 한남 1구역 같은 경우 이번 선정이 안 됐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구역 지정된 데보다 한남 1구역 선택할 것 같아요. 저도요. 왜냐면 미래 가치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죠. 저기는 입지는 말할 필요가 네. 없고요. 그러니까 용산 한남 뉴타운 전체에서 네. 용산 공원에 붙어 있는 구역은 유일하게 1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남 1구역은 네. 장기로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안 네. 됐더라도 여기는 예, 여기가- 고덕도 별 하나씩은 쳐주시죠. 아, 네. 고덕도 예, 네네. 고덕도 괜찮죠? 네네. 네. 여기는 네. 한남 1구역은 요번에 네. 선정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구구역 지정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기회가 그렇게 상실되지 하면 않은 거죠. 너무 확 뛰니까 그렇게까지 뭐. 아, 얘기하시- 네네네. 예, 그냥 네네네. 예, 좋은 지역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예.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오 해야 네, 되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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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는 예. 이제 각후 장이 8이 왜 떨어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장이 8. 이거 선정사안인데요. 선정사 그러니까 왜 선정된지 나왔어요. 아, 네. 장이 8은 네. 제가 좀 급해서 아, 앞에 예, 예. 장이 8은 왜 붙었습니까? 장이 8은 사업성 부족으로 전에 사업이 안 됐대요. 네. 그러다 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해제됐어요. 사업성 부족으로. 해제됐어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용도 상향 이런 걸로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죠. 요번에 이제 이게- 이 사업성 부족을 이게- 해소해 주는 거죠. 해소.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네. 이 2006년도에 네네. 장인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은 30평대 기준에서 한 4억 정도 했나요? 네, 네. 근데 지금은 15억 정도, 14억 정도 하죠? 네. 그죠? 네. 그럼 지금 14억 정도가 시세라고 한다면 10억이 더, 한 채당 10억을 더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재개발을 못해서 날린 거지 사업성 부족인 지역은 아무 데도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수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아파트 지면은 3억대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부족으로 왜냐면 3억에서 2억 5천이, 수억당 내면. 2억 5천이 공사비예요? 네. 그러니까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수원도 요즘 10억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수원도 이제 사업성 부족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때 예. 당시에 2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었으면은 네. 추가 부담금을 내면은 예. 2억을 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2억 더 내지 않았을까요? 전 더 내였어요. 그러니까 더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2억 5천 뭐. 이 상태만 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안 나오죠. 거잖아요. 안 나오죠. 근데 예. 그때 당시 2억을 갖고 계셨던 분이 여전히 갖고 계시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산다면 비싸겠죠? 예. 한 6억 정도에서 8억 정도 하겠죠, 빌라가. 아, 지금은 예, 그렇죠. 네네. 8억은 줘야죠. 8억 8억은. 정도. 예, 이제 지금 지정됐으니까. 시세는 8억인데 이제 지정됐으니까. 네, 네. 8억이 돼서 추가 부담금 3억을 낸다면은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한 11억 정도를 들여서 새 아파트 14억짜리를 받게 되는 개념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 네. 14억도 네네. 또 뛸 것으로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더 상승될 예, 걸로 예. 예상이 되니까. 그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 시세로 샀을 때인데. 그러니까 저 사업성 부족이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지. 그렇죠. 지금은 뭐 어느 지역, 서울의 어느 지역은 사업성 부족인 지역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기존에 네. 갖고 계셨던 분 입장에서 네. 보면은 5억 들여서 14억짜리 받는 개념이 되거든요. 왜냐면 6억짜리 평균 5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평균 10억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그렇죠. 그리고 새 아파트는 15억 기준. 네네. 웬만한 지역들도. 그래서 이 사업성 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별 의미 없는 얘기 같아요. 속도가 중요해요. 이게 속도가. 예전에 네. 조사된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아마 도출해낸 결과가 네. 아닐까. 네.